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국시 전까지 귀요보와 함께 풀어보자고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1번 대상자를 대할 때 올바른 자세는 1.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하지 않는다. 2.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는 서비스만 제공한다. 3. 대상자를 만질 때는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진다. 4. 낙상 예방을 위해 가급적 휠체어로 이동한다. 5. 부축하거나 도움을 주어 혼자 움직이지 않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를 만질 때는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진다. 다른 보기 왜 틀렸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1.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니까 반복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 줘야겠죠? 2.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는 서비스만 제공하나요?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 치매 말기에는 무언증이 온다고 했죠? 그래도 항상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듣고 있는 것처럼 설명해 주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귀요보님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할게요. 이렇게 항상 말을 해줘야 된다. 4. 낙상 예방을 위해 가급적 휠체어로 이동한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조심조심 지팡이 이런 보행 도구를 이용하고요. 바닥에 물기가 없는 게 낫다는 거. 5번 부축하거나 도움을 주어 혼자 움직이지 않게 한다. 항상 도움을 주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요양보호가 가장 좋다 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움직이게 하고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요양보호다. 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1.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2. 억제는 하지 않는다. 3.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5.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정답은요?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이거 틀렸어요. 잘 때는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요거 맞죠? 억제를 하지 않는다. 맞죠?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올리지 않죠. 왜? 그러다가 상처나고 욕창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요거 맞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항상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말을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3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1. 배변 양상 2. 소화 능력 3. 청색증 4. 식사량 5. 경련. 정답은요? 청색증이죠? 연하곤란은 같은 말로 뭐죠? 삼키는 게 곤란한 거예요. 삼킴 곤란이라는 거죠. 삼키는 게 곤란하면은 사례가 걸리거나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청색증이 온다. 청색증은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피부나 점막이 푸르스름해지는 것이 청색증입니다. 우리가 붉으스름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데 갑자기 산소 부족으로 푸르스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막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연하곤란 환자 또는 사례가 걸릴 때 조심해야 된다. 4번 노인의 건강 상태를 관찰할 때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은 1번 상처의 회복이 지연된다. 2. 정상적인 배설을 한다. 3.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4.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 5.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고 있다.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 상처가 잘 안 난다 이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도 상처 회복이 지연되죠. 정상적인 배설하는 거 좋죠. 수분 충분히 섭취하는 거 좋죠. 종합 비타민 복용하는 거 바람직하죠.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고 있는 거 좋지 않죠. 영양 부족은 아니고 본인의 기호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상처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영양 부족이겠구나 또는 당뇨병에 합병증일 수 있겠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5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식탁의 높이로 오른 것은 요거는 사실 보기 안 봐도 딱 나와요. 뭐예요? 배꼽 높이다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식탁의 높이는 배꼽 높이로 한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식탁이 이렇게 배꼽 높이 좀 낮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꼽을 보고 거기에 식탁이 있고 요 정도 팔이 움직여야지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글로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식탁은 배꼽 높이다. 6번 노인 대상자의 영양 부족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비슷한 문제죠. 체중 증가, 상처 회복 지연, 답 딱 나왔죠? 식욕 증가, 신체 기능 증진, 안정된 심리 상태. 정답은요? 상처 회복이 지연된다면 영양 부족이겠구나. 문제가 조금 달라져도 요렇게 그냥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항상 이 문제가 요구하는 키워드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마른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 2. 턱을 들어 올린 후 식사를 제공한다. 3.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준다. 4.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킨다. 5. 침상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머리를 높이고 음식을 제공하는 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른 음식 먼저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국이나 물, 차를 먼저 제공했었죠. 턱을 들어 올리는 식사를 제공합니까? 고개를 차라리 숙이는 게 사례가 더 안 걸린다.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주는 건 아니죠. 신맛 나오면 침이 나오니까 사례가 더 잘 걸린다.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키면 말하려고 음식이 또 목에 들어가서 사례가 걸린다 이거죠. 8번 대상자가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는 1.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린다. 2. 음식을 먹는 경우 머리를 뒤로 젖힌다. 3.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는다. 4. 발끝이 바닥에 닿는 의자 높이가 좋다. 5. 등받이에 등이 닿지 않게 한다. 정답요?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린다. 식탁 위에 팔꿈치 올리면 식사 예절 없다고 하지만요. 우리 대상자들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팔꿈치를 올려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밥을 먹게 한다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경우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인다. 의자 앞부분에 걸터 앉지 않고 깊숙하게 앉게 하죠. 발끝이 바닥에 닿는 의자 높이가 좋다? 발끝이 아니라 발바닥에 닿아야겠죠. 등받이에 등이 닿아야겠죠. 9번 식욕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식욕이 없으니까 뭔가 맛깔나게 해줘야겠죠? 1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담아 보기 좋게 제공한다. 2. 큰 그릇에 많은 양의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 3.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4. 삼키기 쉽게 모두 갈아서 제공한다. 5. 양념을 강하게 해서 제공한다. 정답은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담아가지고 좀 맛깔나게 제공한다. 이게 바로 식욕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이에요. 큰 그릇에 많은 양의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 더 안 먹죠.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3일 내내 굶으면 어떡할 거예요. 삼키기 쉽게 모두 갈아서 제공한다. 입맛이 없는 것과 이 씹을 수 없는 저작이 불편한 것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양념을 강하게 해서 제공한다. 아니죠? 10번 의자에 앉아있는 대상자가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식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1. 식도염 2. 천식 3. 폐결핵 4. 폐렴 5. 후두염. 정답은요?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이 기도에 걸릴 수가 있다. 11번 살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 할 때 대처 방법은 1. 불에 익혀서 준다. 2. 통째로 준다. 3. 얼려서 준다. 4. 긁어서 준다. 5. 한 입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서 준다. 정답은요?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 되겠습니다. 사례가 걸리지 않게 이렇게 조금씩 먹는 거예요. 12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준다. 2. 딱딱한 음식을 제공한다. 3.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4.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제공한다. 5. 삼킬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준다. 정답은요? 삼킬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준다입니다. 많은 양 한꺼번에 주지 않았죠? 딱딱한 음식 아니었죠? 신맛이 강하면 침이 나와서 오히려 사례가 걸린다. 4.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죠? 연하곤란은 같은 말로 삼키는 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삼키는 게 곤란해요? 일단 나이가 먹으면요. 기관지도 좁아지고 기도도 다 좁아지고 그래서 삼킬 수 있는 그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삼키는 게 힘들고요. 또 사례도 잘 걸리죠. 13번 다음 중 사례 들리기 쉬운 대상자가 주의해야 되는 과일은 배, 수박, 바나나, 홍시, 자몽 뭘까요? 침이 줄줄 나오는 신과일. 자몽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뭐 오렌지 이런 거요. 레몬도 주의해야겠죠. 14번 대상자에게 신맛이 나는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는요. 입맛이 떨어진다. 설사를 유발한다. 메스꺼움이 심해진다. 살에 들릴 수 있다. 입안이 건조해진다. 뭘까요? 사례가 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 레몬 생각해보세요. 입에서 그냥 생각만 해도 침이 줄줄 나오죠? 살에 걸릴 수 있다. 15번 경관영양을 해야 되는 대상자. 편식하는 대상자, 영양 공급이 충분한 대상자, 식사를 거부하는 대상자,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대상자, 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누굴까요? 경관영양은 콧줄을 꼽거나 이 위장에다가 구멍을 바로 뚫어서 유동식을 먹이는 거잖아요. 편식한다고 우리가 코로 밥 먹이나요? 영양 공급이 충분한 대상자? 아니죠.
또 식사를 거부한다고 바로 콧줄 꼽지 않죠. 의치를 착용하고 있다고 콧줄 꼽지 않죠.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대상자 또는 치매 말기에 입으로 씹는 것을 잘 못하고 잊어버리는 대상자, 삼키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향을 합니다. 16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을 한꺼번에 섞어서 제공한다. 2. 마비된 쪽에 음식이 남기 쉬우므로 식후에 구강 관리를 한다. 3. 마비된 쪽에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을 그대로 둔다. 4. 식사 후 바로 누워서 쉬게 한다. 5. 국물을 구부러지는 빨대로 마시게 한다. 정답요? 마비된 쪽 음식이 남기 쉬우니까 식후에 구강 관리한다. 틀린 게 없죠.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를 음식을 한꺼번에 섞어서 제공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조금씩 줘야 되겠고 보이는 쪽으로 더 먹여야겠죠. 마비된 쪽에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을 그대로 둔다? 닦아준다. 식사 후 바로 누워서 쉬게 합니까? 30분 정도는 밥 먹고 앉아있는 게 좋다. 국물을 구부러지는 빨대로 마시게 하나요? 이 국물은 뜨겁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먹는 게 좋죠. 빨대로 먹는 것은 물이죠, 물. 좀 차가운 것들. 17번 대상자에게 안약 투여할 때 올바른 위치는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직접. 이게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보기 보면 더 헷갈려요. 항상 아래쪽 중앙이나 외측에다 안약을 넣었었죠? 눈에서 1, 2cm 위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직접 닿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위쪽은 다 틀린다는 거죠. 그럼 아래쪽 답이 두 개죠. 아래쪽에 내측이에요? 중앙이나 외측이에요? 외측입니다. 중앙이나 외측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약은 눌러주나요? 움직여주나요? 안약 눌러. 두 글자 두 글자죠? 안약은 눌러줍니다. 어디를?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과 눈 사이에 여기 코 위에 비루관을 눌러줍니다. 안연고는요? 안에서 바깥으로 2cm 쭉 짜준다고 했었죠? 안연고 움직여줍니다. 안연고 세 글자죠? 움직여 세 글자죠? 안약 한 번 나오면 안연고 나오고 안연고 한 번 나오면 안약 나오잖아요. 안약 눌러주고요. 안연고 움직여줍니다. 안연고는 안에서 밖으로 2cm 쭉 짜준다. 넣는 부위는 다 똑같아요. 아래 결막낭 또는 하안검. 안검은 안검인데 하안검이야. 이것도 아래쪽이라는 거죠. 중앙이나 외측입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18번 약물 복용 시 치아의 착색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뭐겠어요? 빨대겠죠. 이런 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철분제를 먹으면 치아가 좀 검해집니다. 그래서 빨대로 먹는다. 철분제는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뭐랑 먹는다? 비타민C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이게 국가고시에 가장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철 좀 들어라 이씨.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는다. 또는 치아에 착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빨대로 먹는다. 19번 정맥 주사 주입 중 대상자가 주사 부위 통증을 호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주사 바늘을 즉시 제거한다. 의료행위죠. 주사 주입 속도를 줄인다. 통증 부위 냉찜질을 한다. 수액병을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준다.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보고한다. 보고는 보고하는데 즉시 잠그고 보고하는 거예요. 수액병, 링거, 혈액 다 우리 몸보다 위에 있어야 우리 몸으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우리 몸보다 유일하게 아래에 있는 거 뭐죠? 소변 주머니입니다. 왜? 역류돼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맥주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뭐 있죠? 왜 문지르지 않냐? 왜 눌러주냐? 피멍 예방을 위해서 이것까지 다 같이 가세요. 20번 냉장고에 보관 중인 약물을 귀에 투여할 때 옳은 방법. 너무 차갑겠죠? 1.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운다. 2. 햇빛이 드는 실온에 둔다. 3. 끓는 물에 데운다. 4. 차가운 상태로 바로 사용한다. 5. 손으로 따뜻하게 해서 사용한다. 정답 5번입니다. 손에다 이렇게 좀 비벼요. 그렇게 되면 조금 따뜻해지겠죠? 차가운 귀약을 넣게 되면은 오심, 메스꺼워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귀는 항상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면서 귀약을 넣으라고 했죠? 귀약 넣고 한 5분 정도 누워있는 것도 좋다. 요거까지 알고 가실게요. 21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다. 2. 대상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혼자 남겨둔다. 3. 상태를 살피기 위해 스크린을 열어둔다. 4. 변기는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한다. 5. 배설 후 뒤쪽에서 앞으로 닦는다. 정답이요? 4번 변기는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한다입니다. 1번 왜 틀렸죠?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길 필요 뭐가 있어요? 상의는 그대로 둔다. 하의도 벗기기 전에 담요로 덮어주고 벗겼잖아요. 그죠? 대상자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혼자 남겨두면 안 됩니다. 항상 혼자 남겨두면 안 된다.
3. 상태를 살피기 위해 스크린을 열어두면 안 되겠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돼요. 배설 후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항상 앞에서 뒤로 닦는다. 너무 중요하죠? 앞에서 뒤로 닦는다. 더군다나 순서, 요도, 질, 항문. 항문이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항문에선 대변이 나오죠? 그러면 이 대변에는 뭐가 있어요? 대장균이 있어요. 항문에서 질, 요도를 닦으면 어떻게 되죠? 이 대장균이 질과 요도로 들어가서 요로 감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중요하고요. 요양보호 대상자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가장 마지막에 항문을 닦아라. 앞에서 뒤로 닦아라 입니다. 아시겠죠? 22번 대상자가 배설할 때 배설 전에 관찰해야 할 내용은 1. 통증 2. 불편함 3. 불안 정도 4. 배뇨 어려움 5. 요이나 변이의 유무. 정답은요? 요이나 변이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배설 전에 소변이 마렵고 대변이 마려운지를 살펴보고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죠? 화장실을 가든지 이동변기를 대주든지 간이변기를 대주든지 합니다. 23번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낼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1. 방광 감염 2. 요로 파열 3. 요로 감염 4. 체온 상승 5. 요도 점막 손상. 정답은요? 요도 점막의 손상이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 빼내는 거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유치도뇨관 강제로 빼게 되면은요, 그 도뇨관 안에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서 빠지지 않게 한단 말이죠. 이게 막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 요로 이 점막이 찢어지겠죠. 점막이 손상됩니다. 24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았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즉시 교체한다. 2. 아랫배를 눌러준다. 3.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4. 연결관이 눌렸는지 확인한 뒤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소변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요? 연결관이 눌렸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소변이 고이지 않는다. 이 관이 꼬였거나 눌렸거나 꺾여가지고 소변이 안 빠진다. 가장 먼저 요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을 확인하고요.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 교체하는 거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죠? 25번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 가장 적당한 시간은 1. 공복시 2. 식사 후 3. 따뜻한 낮 시간 4. 아침 일어난 즉시 5. 저녁에 잠자기 전. 따뜻한 낮 시간에 머리를 감겨야 감기가 걸리지 않겠습니다. 2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를 먼저 끼운다. 2. 흐르는 물에 칫솔로 닦고 실온에 말린다. 3.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의치를 소독한다. 4. 의치를 스폰지 브러쉬로 문질러 닦는다. 5.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정답이요?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의치가 틀리죠. 틀니가 이렇게 전체 틀니 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리를 다루는 이런 부은 틀니도 있어요. 이게 빠져서 기도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의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의치를 끼울 때는 윗니 먼저 끼우고 윗니 먼저 뺀다. 흐르는 물에 칫솔로 닦고 실온에 말리나요? 찬물에 담가둔다고 했어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의치를 소독하지 않습니다. 의치는 의치 세정제나 주방세제, 퐁퐁으로 닦습니다.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 퐁퐁으로 닦는다. 스펀지 브러쉬로는 구강 관리하는 거지 의치를 닦는 건 아니다. 27번 회음부 청결을 위해서 닦아주는 순서 나왔죠? 항문이 가장 마지막이다. 항문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요? 요도, 질, 항문 1번이죠? 2, 1, 2 요도, 질, 항문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항문이 항상 맨 마지막이다. 보기에서요. 맨 마지막에 항문이 있는 것을 동그라미 치시고 답을 역으로 찾아가세요. 2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1. 자궁암 2. 치질 3. 요실금 4. 요로감염 5. 매독. 정답은요? 요로감염이죠? 항문에서는 대변이 나온다. 그래서 요도, 질, 항문 이렇게 거꾸로 닦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도에서 질로, 질에서 항문으로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다. 요로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29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의 온도는 30에서 35도로 맞춘다.
2. 목욕 직전 따뜻한 우유나 차를 마시도록 한다. 3. 목욕 중 창문을 열어 수증기를 없앤다. 4. 몸통, 팔, 다리 순서로 닦아낸다. 5. 목욕 후 오일 등 피부 유연제를 발라준다. 정답은요? 목욕하고 나서 건조하지 않게 보습제, 피부 유연제, 오일을 발라줍니다. 통목욕, 물의 온도는요, 정확하게는 통86,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나오는데요. 42에서 44도씨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는 40도씨 전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욕 직전에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목욕을 한 이후에 우유나 차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죠. 목욕 중에 창문을 열면 추워서 감기 걸리겠어요. 어디부터 닦아냅니까? 항상 발 먼저 집어넣고요. 맨 마지막에 회음부를 닦아줍니다. 30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 온도를 30-40도로 맞춘다. 2.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닦는다. 3. 욕조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근다. 4.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맞춘다. 5. 통목욕은 힘들므로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요? 욕조의 턱 높이와 욕조의 의자 높이가 같습니다. 욕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턱 높이랑요, 이 의자의 높이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내 온도는 30-40도는 아니고요. 목욕물의 온도는 한 40도씨, 실내 온도는 24도씨 정도가 적당합니다.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닦는 게 아니라 먼 곳부터 닦죠. 통목욕은요, 물속에 있는 시간은 5분이에요. 대상자들은 거의 다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래 물속에 있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5분만 물속에 있고요. 전체 목욕 시간은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 거예요. 통목욕은 힘들므로 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항상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는 게 중요했죠. 3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런 순서 사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입, 마, 건 적고 나서 입는 거는 마, 건, 마비된 쪽 어디죠?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쪽 왼쪽이죠? 그러면 오른쪽, 머리, 왼쪽, 이게 답이 되겠어요. 오른쪽, 머리, 왼쪽. 정답 3번이죠? 요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입, 마, 건 적어놓고 마비 쪽이 어느 쪽이야? 아, 오른쪽이야.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면 돼요. 3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 이거 볼 것도 없죠? 입, 마, 건. 마비 쪽 어디야?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야.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야. 중간에 머리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왼쪽, 머리, 오른쪽. 정답 요거네요. 33번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1. 이동 시 동작은 한 번에 신속하게 시행한다. 2.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 변경 가능한 체의를 보호자와 상의한다. 4. 의식 상태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설명한다. 5. 편마비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요?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면 그 원래 있던 자세로 눕히고 보고한다입니다. 앉아있던 대상자가 일어났을 때 어지럽다고 하면 다시 앉히는 거고요. 누워있던 대상자가 앉았는데 어지럽다고 하면 다시 눕히는 거예요. 종전의 자세로 눕히고 또는 앉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동 시 동작은 한 번에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 뭐 있어요? 항상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경한 체의를 보호자와 상의해요. 의식 상태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설명하지 않았죠. 말을 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어도 항상 안녕하세요. 교부님 좋은 아침이에요. 듣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바지를 벗겨서 기저귀를 치우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콧줄로 밥 들어오고 이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쵸? 7년씩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깨어난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 듣고 있었다고. 그래서 항상 의식 상태가 있는 대상자든 없는 대상자든 설명은 해줘야 된다는 거. 편마비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줍니까? 항상 마비된 쪽 말고 건강한 쪽은 본인이 잔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34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신속성, 편리성, 안정성, 경제성, 책임성. 정답은요? 항상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양보호는요, 그 대상자가 다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다.
35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히려고 할 때 지지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 보면 헷갈려요.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이렇게 지지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 어깨와 엉덩이가 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어깨 하나, 엉덩이 하나. 2번 목과 어깨 둘 다 상체죠? 3번 양쪽 팔 둘 다 상체죠? 4번 허리와 엉덩이 둘 다 하체 부위죠? 5. 한쪽 팔과 다리 뭐 굳이 한쪽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36번 침상 이동 돕기 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 이런 것도 항상 보기를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오른쪽으로 옮기려면요 요양보호사가 오른쪽에 서야 돼요. 그쵸? 대상자의 오른쪽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관절의 강직과 변형을 예방하는 방법은 1. 탄력 스타킹 착용 2. 체위 변경 3. 방수포 사용 4. 공기침대 사용 5. 뜨거운 물주머니 찜질 정답은요? 체위를 변경해 줘야겠죠? 체위를 변경하면 욕창도 예방되지만요. 관절이 굳는 거 그리고 관절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 스타킹은요. 붓기 조절, 부종 조절에 많이 쓰고요. 방수포는요. 변실금, 요실금 또 구토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침상 밑에다가 이렇게 방수포를 깔죠. 공기침대는 욕창 예방에 쓰고요. 뜨거운 물주머니 찜질은요. 근육통 또는 뭐 관절염에 사용합니다. 체위 변경이 정답이다. 38번 체위 변경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폐 확장이 감소된다. 2.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된다. 3. 부종과 혈전을 예방한다. 4. 욕창이 심해진다. 5. 고정된 자세를 만들어준다. 정답은요? 부종과 혈전을 예방하는 게 체위 변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욕창이 안 생기겠죠? 39번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1. 물을 받아서 깨끗이 씻는다. 2. 손을 씻은 후 자연 건조시킨다. 3. 손바닥과 손등만 문질러 씻는다. 4. 바 형태의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5. 배변 후 변기 손잡이를 만졌을 때 반드시 손을 씻는다. 정답은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을 받아서 씻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에 씻는 게 더 깨끗하죠? 손을 씻은 후 자연 건조시키지 않고 휴지 또는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또 손바닥과 손등만 문질러 씻는 게 아니라 우리 손 씻는 6단계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씻는다. 흐르는 미온수로 손을 적시고 일정량의 항균 액체 비누를 바른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바 형태의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액체 비누가 좋다. 40번 대상자가 벌레에 물린 지 이틀이 되었을 때 물린 부위가 후끈후끈하고 통증과 함께 붓기 시작하더니 삼출액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심되는 질환은 1. 옴 2. 파상풍 3. 건조증 4. 피부 감염 5. 대상포진 정답은요? 피부가 감염됐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타는 듯한 통증, 자결감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요. 건조증은 건조해서 간지러운 거예요. 파상풍의 증상은요. 아관긴급, 후궁, 반장, 조소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근육이 굉장히 굳고 경직된다. 또 활처럼 등허리가 이렇게 휩니다. 그리고 입이 약간 삐뚤어져요. 웃는 듯한 그런 조소하는 표정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염증이나 감염되었을 때의 증상이 있어요. 발적, 붉어진다. 발열, 열이 난다. 통증이 있다. 그리고 붓는다. 이런 것들이 염증과 감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41번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이거 일일이 다 못 외웁니다. 이거 보기 보면 더 헷갈려요. 우리 교재에서는 311조 복지용구에 사용해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빌려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빌려야 되는 건 좀 비싼 거 아니겠어요? 침대, 휠체어 이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비싼 거는 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저렴하고 자잘구리한 것들은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동변기나 뭐 보행기, 의자, 욕창 예방 방석, 지팡이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대여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침대나 휠체어가 있는지 보자고요. 없네. 의자, 배에 감지기, 지팡이, 이동변기, 보행기 요런 거 자잘구리한 것들은요 다 구매하면 되겠다. 그런데 배에 감지기인데 뭔가 아리까리해. 정답은요 배에 감지기예요. 배에 감지기는요 대여할 수 있다. 요거 정도만 기억할게요. 대여할 수 있는 거
휠체어, 침대. 침대도 전동 침대, 수동 침대로 나뉘는데 그냥 침대로 크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 감직이 대여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목욕하려면 이동 욕조 있어야 되죠. 좀 크잖아요. 이런 거는 대여 가능하다. 또 목욕 리프트 같은 거, 또 욕창 예방 매트리스, 좀 사이즈 크고 좀 비싼 거, 이런 것들은 다 대여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의자나 지팡이, 변기, 보행기 조금 저렴한 것들은 다 구매할 수 있다. 4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살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조금 자잘구리하고 저렴한 것들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휠체어 이건 대여해야 되죠. 목욕 리프트 이것도 비싼 거니까 대여하겠다. 배 감지기 방금 풀었죠? 대여하는 거라고. 이동 욕조도 대여할 수 있었죠. 안전 손잡이 이 정도는 사서 써도 괜찮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 뭐다? 안전 손잡이 정도가 되겠다. 이동 변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지팡이, 또 방석, 요실금 팬티, 미끄럼 방지 용품 같은 거, 간이 변기 이런 것들은 다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3번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복지 용구는 1. 욕창 예방 매트리스, 2. 휠체어, 3. 목욕 리프트, 4. 자세 변환 용구, 5. 이동 욕조. 정답은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겠죠? 압력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는 복지 용구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다. 44번 휠체어 잠금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앞바퀴의 크기, 2. 타이어 공기압, 3. 팔걸이 높이, 4. 윤활유의 상태, 5. 타이어의 종류. 정답은요? 타이어 공기압이죠?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잘 작동되는지 타이어의 공기압을 체크한다. 45번 욕실에서 낙상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낙상했으면 골절의 위험이 있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음 하셔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된다 이게 답이겠죠. 1. 바닥에 물기를 바로 닦는다. 2. 즉시 침대로 이동시킨다. 3.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4. 푹신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힌다. 5. 차가운 물을 먹인다. 정답은요. 일단 골절을 입었다. 골절 위험이 있다면요.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움직이면 그 골절 주변의 이 뼈 조각이 혈관을 더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복합 골절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렵다. 골절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움직이면 안 된다. 얼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또는 부목을 대고 이동한다. 46번 휴대용 경사로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색상, 균형감, 디자인, 회사명, 청결성 뭐겠어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겠죠. 이 경사로 휠체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이 경사로 자체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굴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균형감이 중요하다. 47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음식은 저지방 우유 괜찮죠? 제한해야 되는 음식이니까 먹이면 안 되는 거죠? 명란젓 아우 짜다. 고염이죠 고염. 버섯 무침, 샐러리, 현미밥 다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명란젓. 짠 음식 안 좋다. 저염, 저지방 먹여야 되니까 고염, 고지방 음식은 제한해야겠어요. 48번 재료를 부드럽게 하여 노인에게 자주 사용되는 조리 방법은 1. 찜, 2. 무침, 3. 굽기, 4. 볶기, 4. 튀기기. 일단 튀기기, 볶기, 굽기는 좀 치워버린다. 무침은 양념이 많이 들어간다. 그냥 찌는 게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괜찮다. 계란찜, 갈비찜 괜찮죠? 49번 대상자의 옷을 보관할 때 한 가지 종류의 방충제를 사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2. 방충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3.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4.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서 5. 화학 변화를 일으켜 옷감이 변질되므로 정답 5번입니다. 여러 가지는 서로 그 방충제가 상충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씁니다. 옷감이 변질되므로 50번 야간 외출 시 대상자의 복장으로 바람직한 것은 환한 옷을 입어야겠죠? 그게 답입니다. 1. 단추가 많은 하의를 입힌다. 2. 장식이 많은 하의를 입힌다. 3.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4.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힌다. 5.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 4번이죠? 밝은 색의 겉옷을 입혀서 밤에도 잘 보여야지. 여러분 밤길 운전해보신 분 있어요? 진짜 안 보여요. 더군다나 까만 옷 입고 걸어가잖아요. 본인은 차들이 자기를 볼 거라고 생각하죠? 정말 시꺼매서 안 보입니다. 밝은색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환경미원 그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야광 막 조끼 입잖아요. 이런 거 입어도 잘 안 보이거든요. 51번 재가해서 청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쓰레기가 많은 경우 빗자루로 쓸어낸다.
2. 화장실은 낮 시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3. 양보용기는 철수세미로 닦는다. 4. 화장실은 습기가 많으므로 문을 닫아 놓는다. 5. 쓰레기통에 냄새가 나는 경우 락스를 뿌려둔다. 정답이요. 화장실은 낮 시간에 창문을 열어서 충분히 환기를 해서 건조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52번 대상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밤에는 거실과 화장실 조명을 끈다. 2. 장마철에는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3. 화장실은 냉난방을 하지 않는다. 4. 환기 시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5. 겨울에는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는다. 정답 뭐죠? 직접 바람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간접 환기를 해야 된다. 찬바람 직접 맞으면 감기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환기가 쾌적한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도 화장실 조명은 켜야 된다고 했어요. 화장실은 24시간 편의점처럼 항상 밝아야지 낙상이 없다. 장마철에는 가뜩이나 습도가 높은데 제습기를 이용하죠. 습도는 낮게 유지합니다. 불쾌지수가 높으니까요. 화장실은 냉난방을 하지 않는다. 수도가 얼어서 터질 수 있고 또 대상자가 화장실 갔다가 너무 갑자기 추워서 혈관이 수축되면은 또 위험하니까 냉난방을 하는 것이 좋다. 겨울에는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는다. 겨울에 공기 정말 쾌쾌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53번 대상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사소통의 자세는 뭘까요?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용하기입니다. 54번 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으로 옳은 것은 말로 하는 거죠. 언어적인 것은 1. 자세 2. 속삭임 3. 눈맞춤 4. 옷차림 5. 얼굴 표정. 말로 하는 거 뭐가 있죠? 속삭임. 속삭임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말로 하는 거다. 55번 노인성 난청에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난청, 어려울 난 들을 청이에요. 잘 안 들리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어떻게 하죠? 아주 큰 목소리로 말한다. 말은 되풀이하지 않는다.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말할 때 어깨를 두드리지 않는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말한다. 정답,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말한다. 입모양을 이렇게 보고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죠? 정면에서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고음보다는 차라리 저음이 잘 들린다는 거. 못 알아들으면 되풀이 해줘야겠죠. 반복해줘야겠죠.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조절해요. 입 크. 말할 때 어깨를 두드리지 않는다. 너무 못 알아들으면 어깨 살살 두드려도 된다. 56번 의사소통할 때 바람직한 자세는 1. 희미한 미소 2. 비스듬히 서기 3.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기 4. 손가락으로 지정하기 5. 크지 않은 목소리. 정답, 크지 않은 목소리죠. 희미한 미소 뭔가 의문스러워 보여요. 비스듬하게 서 있는 거 불량해 보이고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도 문제 있죠. 손가락으로 지정,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57번 알아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2.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3.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한다. 4. 달력, 날짜,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정답이요? 말로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그림판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 뭐죠? 뇌졸중이 왔어요. 갑자기 반신마비 오고 말이 어눌해져서 말 잘 못하거든요. 이때는 그림판이나 문자판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하는 거 좋아요. 말을 잘 못하는데 굳이 말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을 쫙 놓습니다. 과일 그림.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거 드실래요? 그럼 바나나 딱 집게 하고 이러면 괜찮겠죠. 편하겠죠. 그쵸?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는 것은 진압력 장애 또는 치매 대상자에게 좋죠. 58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경청을 방해하는 경우는 1. 비판적 태도를 버린다. 2.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3.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정답요?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입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경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나는 지금 면접을 보고 있어요.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지금 면접 보는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면접관이 이 사람한테 영어로 자기소개해보세요 이랬어요. 그럼 나는 조금 있다가 나한테 영어로 자기소개시키는 거야? 그럼 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 하나도 안 듣고 My name is 규요보 My favorite 어쩌고 저쩌고 막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면접관이 갑자기 그러는 거죠. 나한테 질문하는 게 영어로 자기소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러는 거죠. 나 대답 준비하느냐고 못 들었는데?
그래서 대상자와 대화할 때 경청을 방해하는 경우는요.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행동 때문이에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생각하느냐고 이 사람 말을 못 듣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게 경청을 방해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좋은 얘기예요. 59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보호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료 요양보호사와 정보를 공유한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객관성에 기여한다. 보호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정답은요? 요양보호사, 우리들의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소송에도 문제가 있어요. 항상 활동을 입증하는 것,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방금 풀었던 문제를 제가 모르고 중복했네요. 뭐라고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가 있다. 61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1. 장기요양 등급 2. 서비스 제공 일자 3. 장기요양 인정번호 4. 장기요양 유효기간 5. 서비스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정답 뭘까요? 기재되지 않는 것이에요. 정답은 유효기간입니다. 장기요양 유효기간 2년. 요거 어디 기재되어 있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방문 요양 나가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공기록지에 기록을 합니다. 일단 이 대상자가 몇 등급인지를 알아야 돼요. 등급이 나오고요. 서비스 제공일자 2022년 10월 며칠 이렇게 제공일자가 나와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서비스했다. 시작시간, 종료시간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장기요양 인정번호가 있어요. 방문 요양, 제가 서비스죠? 이 인정번호가 있어야 된다. 62번, 식사,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요양보호 기록지는 대상자의 상태를 기록하는 기록지가 뭐냐 이거죠? 1. 욕구사정 2. 방문일지 3. 상담일지 4. 상태기록지 5. 인수인계서. 상태를 기록하는 거 여기 답이 있어요. 뭐죠? 상태기록지입니다. 오늘 대상자가 설사를 했다, 목욕을 했다, 식사를 안 하셔서 바나나 2분의 1개를 숟가락으로 긁어서 드시게 했다. 이런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기록하는 게 바로 상태기록지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기록지의 종류가 있어요. 뭐죠? 급, 상, 사, 인 이렇게 4가지만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기록지입니다. 급, 급여 제공 기록지, 상, 상태 기록지, 사, 사고 보고서, 인, 인수인계서입니다. 나머지는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요. 63번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대상자와 관련하여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보고하는 형식은 급할 땐 어떻게 한다?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급하면 전화로 해야겠죠? 말로 합니다. 구두, 말로 한다 이거죠? 사안이 급하거나 가벼울 때는 구두로 하고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어렵거나 보고를 해야 될 때, 기록이 필요할 때는 서면 보고요. 이 2가지를 플러스한 게 전산망 보고예요. 64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사생활을 기록한다. 2. 서비스의 결과만 기록한다. 3. 기록은 한 달에 한 번 한다. 4.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5. 요양보호사의 생각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정답은요?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야겠죠? 요양보호사의 생각을 기록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대상자의 사생활 기록하지 않고요. 서비스의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다 기록해야겠죠? 한 달에 한 번?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그때 기록하세요. 65번 대상자가 바지의 뒷부분을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구석진 곳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화장실로 데려간다. 2.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3.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4. 함께 산책을 나간다. 5. 목욕을 시킨다. 정답은요? 화장실로 데려간다. 배설의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매슬로의 욕구 아니겠어요? 생리적인 욕구? 항상 바지를 잡고 안절부절 못한다, 바지를 벗는다 했을 때는요. 대소변을 지렸는지 회음부가 아픈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66번 의치를 사용하는 치매 대상자가 식사 중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1. 과식 2. 구토 3. 질식 4. 기침 5. 설사. 정답은요?
질식이죠. 의치가 틀립니다. 전체 틀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고리를 걸어가지고서 틀니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빠져서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치매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표현을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된다. 67번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낮춘다. 2. 침대 바퀴의 잠금 정치를 풀어둔다. 3. 야간에 침대 난간을 내리고 취침하게 한다. 4.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조절한다. 5.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한다. 정답은요? 옳은 것이잖아요.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해야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겠죠? 바닥에는 뭔가 두지 않는다.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문턱을 없애야겠죠. 침대 바퀴 잠금 장치를 풀어놓으면 안 되죠. 잠궈야 되죠. 야간에 침대 난간은 올려줘야죠. 그래야 굴러떨어지지 않는다. 습도를 조절을 왜 바닥에 합니까? 바닥에 물이 있으면 무조건 낙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습도 조절은 가습기로 하세요. 68번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낙상의 신체적인 위험 요인은 1. 시력저하 2. 높은 침대 높이 3. 경사가 급격한 복도 4. 미끄러운 바닥 5. 계단, 욕실의 어두운 조명. 낙상의 위험 요인에 다 해당이 되는데 신체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노인의 그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넘어진다 이거죠. 균형이 안 맞거나 눈이 잘 안 보여갖고 발을 헛디딜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신체적인 위험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어요. 침대 높이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이를 낮추거나 이 밑에다가 이불을 깔면 되겠죠. 경사가 급격한 복도도 안 좋아요. 미끄러운 바닥 안 좋죠. 어두우면 더 안 좋죠. 이런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낙상의 신체적인 위험 요인은 약을 많이 먹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시력이 저하돼서 균형을 못 잡거나 발을 헛디뎠거나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요인이다. 69번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재가 발생한 쪽의 창문을 연다. 2.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불은 소화기로 진압한다. 4. 연기가 많은 경우 바닥에 엎드려 기어서 이동한다.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한다. 정답은요? 연기가 많다고 하면은 바닥에 엎드려서 기어서 이동한다. 이게 그냥 가장 근접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어. 어떻게 하죠? 비상벨 누르죠. 불이야 소리 지르죠. 그래서 사람들 다 대피하게 시키고요. 화재가 발생한 쪽 창문 열면은 문 여는 순간 불바다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119 막 10분, 20분 오는 동안 화염 발생돼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그냥 그 안에서 죽습니다. 빨리 탈출해야 돼요. 큰 불은 소화기로 진압한다. 작은 불일 때부터 진압을 해야겠죠.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바로 뚝 떨어져서 죽어요. 계단으로 가라.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한쪽 손만 잡고 한 방향으로 나간다. 70번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1.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둔다. 2.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놓는다. 3. 하나의 콘센트를 여러 개의 플러그에 꽂지 않는다. 4. 음식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노인과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요? 난로 곁에 세탁물을 널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다 맞는 말이죠. 소화기 장소 알아본다. 여러 개 플러그 꽂지 않는다. 요리할 때 주방 떠나지 않는다. 이런 확이 있는 것은 위험하게 두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맞는 거예요. 71번 대상자가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진 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때 감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콘센트에서 떼어낸다. 2. 사고 장소의 전원을 차단한다. 3. 대상자에게 찬물을 먹인다. 4. 젖은 손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5. 옷이 달라붙어 있으면 떼어준다. 정답은요? 일단 전기가 통했어요. 전원을 차단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대상자 콘센트에서 떼어내려고 내가 손을 딱 닿는 순간 나도 전기 올라 죽어요. 이럴 때는 고무장갑 같은 거 전기가 안 통하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떼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전원을 차단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태국인가요? 그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지지지지지 감전돼가지고 죽었잖아요. 한국 사람. 전원을 차단해야지. 이거 뭐 잡아당기려고 했는데도 전기 올라서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72번 지진이 발생했어. 집안에서 취해야 할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은 1. 욕조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앉는다. 2. 침대 위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는다. 3.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다리를 잡고 웅크린다.
4. 부엌 찬장 밑으로 들어가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5. 휠체어 옆에서 손잡이를 꼭 잡고 기다린다. 정답은요? 지진이 발생했으면 위에 막 뭐가 떨어지잖아요.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식탁 다리 잡고 웅크려서 머리랑 몸을 보호한다입니다. 욕조 안 위험하지 않습니까? 누워있다가 온몸에 그냥 다 그 조각 떨어지잖아요. 그쵸? 지붕도 막 무너지는데요. 부엌 찬장은 너무 위험해요. 그쵸? 휠체어 옆에서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런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 그리고 조금 멈췄다고 하면은 운동장 같이 이렇게 오픈된 공간으로 대피한다.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73번 대상자의 의복과 신발을 선택할 때 옳은 것은 1. 저녁 외출 시에는 어두운 색의 옷이 좋다. 2. 노인의 체형보다 큰 디자인이어야 한다. 3.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고 과도한 장식은 피한다. 4.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은 것이 좋다. 5. 시원하게 쥐가 트인 슬리퍼가 좋다. 정답요. 움직이는 데 불편함 없고 과도한 장식을 피해야겠죠? 밝은 색이 좋아요. 밤에는 안 보이니까요. 체형보다 클 필요 없다.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은 게 아니라 꽉 조이지 않는 것이 좋다. 쥐가 트인 슬리퍼 넘어질 수 있습니다. 74번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속옷은 2, 3일에 한 번 갈아입는 것이 좋다. 2.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옷은 즉시 세탁한다. 3. 낡은 의류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버린다. 4. 평소에 늘 입던 옷은 수납장 깊이 정리해준다. 5.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무조건 버린다. 정답이요.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옷은 즉시 세탁한다. 이게 맞는 답입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혀야겠죠? 낡은 의류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대상자나 가족에게 물어보고 버려야 돼요. 항상 물어보고 버립니다. 평소에 늘 입던 옷은 깊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정리해야겠죠. 넣고 빼기 좋은 곳.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소독, 세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버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물어보고 보고하고 버려야 돼요. 75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는다. 2. 피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 커피 얼룩이 묻은 스웨터는 삶아서 빤다. 4. 기름 얼룩은 벤젠으로 제거한다. 5.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을 넣어 삶는다. 정답은요?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습니다. 뚜껑을 덮어야 돼요.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세탁물이 공기층에 노출이 돼가지고 옷감이 상해요. 뚜껑은 덮고 삶는다. 피 묻은 옷은 어떻게 해요? 항상 찬물에 먼저 담가서 핏기를 제거하고 더운 물로 중성세제나 비누칠해서 닦는다. 그럼 왜 찬물에 닦냐? 이게 국가고시에 바로 나왔었죠? 왜? 혈액이 응고되면은 얼룩이 지니까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찬물로 닦는다. 이게 또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맨날 나와요. 피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거 아니죠? 무조건 찬물에 담가서 핏기를 빼고 더운 물로 거품 내서 닦는다입니다. 커피 얼룩이 묻은 스웨터를 삶아서 빨아요? 얼룩을 제거해야겠죠? 커피 얼룩, 커식주. 식초랑 주방세제 1:1로 섞어가지고서는 해야지 커피 얼룩이 제거된다. 기름 얼룩은 벤젠으로 제거한다.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을 넣어서 삶는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대상자의 의류를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나 체액은 더운 물로 제거 후 찬물로 헹군다. 2. 튀김 기름 얼룩은 알코올로 제거한 후에 세탁한다. 3. 면직물 속옷은 삶고 나는 세탁한다. 4.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지운다. 5.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분사한 수에 담갔다가 헹군다. 정답 뭐예요?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지운다. 이게 맞습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 다음에 더운 물이죠. 튀김기름 얼룩은요? 알코올로 제거한 후 세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라이팬 뭘로 닦아요? 퐁퐁으로 닦죠. 그게 바로 주방세제죠. 튀김기름 얼룩은 주방용 세제를 떨어뜨리고 비벼서 제거하는 게 잘 빠진다는 거예요. 면직물 속옷 삶고 나서 세탁하는 게 아니라 빨고 나서 삶아야죠. 그쵸?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 않고 짜서 말린다고 했어요. 77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대화로 옳은 것은 대상자 전에 요양보호사는 일 관뒀어요? 그분 참 일 잘했었는데 그럼 나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전에 하시던 분이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분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안 좋네요. 서로 적응하면 나아질 거예요.
일 그만둔 사람 왜 찾아요? 섭섭하네요. 이러면 안 되겠죠? 정답은요? 아, 그러셨구나. 이게 항상 공감은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일 참 잘하셨구나. 아, 저도 좀 잘해볼게요. 이게 가장 근접한 거예요. 그쵸? 7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안 하면 신경질 내잖아요. 아, 그래서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죠? 신경질 낸 적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도 성인으로 대하고 싶거든요. 일일이 간섭하고 성가시게 해서 화가 나셨군요. 어르신이 애처럼 스스로 못 챙기시잖아요. 정답은요? 일일이 간섭하고 성가시게 해서 화가 나셨구나 이거예요. 아, 그래서 화나셨구나 이렇게요. 79번. 열이 나는데도 손자 생일 선물을 사준다고 외출을 고집하는 대상자에게 존중과 관심을 표현하는 대답으로 옳은 것은? 1. 해열제를 먼저 드세요. 2. 열이 있으니 외출하시면 안 돼요. 3. 퇴근 후에 아들에게 사오라고 하세요. 4. 선물보다 용돈으로 주세요. 5. 열이 좀 있으시네요. 제가 대신 다녀올까요? 정답은요? 열이 좀 있으시네요. 제가 대신 다녀올까요? 이게 가장 그냥 근접합니다. 이 외출을 고집해요. 이걸 만약에 나 전달법으로 물어봤다고 하면은요. 아우, 열이 있으신데 자꾸 고집하시니까 제가 너무 속상해요. 이게 나 전달법이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존중과 관심을 표현하면서 공감하면서 그거를 리액션을 해주려면요. 아우, 아프신데 어떡할까요? 제가 그냥 갔다 올까요? 이겁니다. 80번.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보기 볼 필요 있어요? 아우, 식사 안 하시니까 속상해요. 그거잖아요. 그죠? 제게 불만이 많으신가요?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하려고 하니 걱정이 되네요. 아, 걱정돼요. 속상해요. 이거잖아요. 그죠? 반찬이 마음에 안 드세요? 배가 고파지면 말씀하세요. 오후에는 간식 없어요? 정답은요? 걱정돼요.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나 전달법은 I 메시지. 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가 항상 나다. 내가 누구야? 요양보호사예요. 아, 식사 안 하시니까 걱정돼요. 속옷 안 갈아입으시니까 걱정돼요. 감기 걸리실까봐 걱정돼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